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 편도 3차로들의 1차로를 불박차가 달리고 있었는데요. 골목길에서 들어온 차가 대각선을 1차로까지 쭉 들어오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1, 2, 3차로인데요. 2차로에는 트럭들이 가고 있고요. 불박차 1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라 보이네요. 3차로에는 불박 주차된 차들이 있고요. 자, 녹색 신호 지났는데요.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아이쿠 어허 불박차 1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흰색 차가 오른쪽에서 골목길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2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듯 했는데 1차로까지 쑥 들어온 거예요. 불박차가 피해보지만은 결국은 흰색 승용차 들이받고 그리고 오른쪽에 주차되는 차까지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 앞에 있는 트럭까지 붙인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이 처음에는 그렇게 골목길에 쑥 들어온 차, 그 차가 잘못했네요. 네, 그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그리고 불박차 피해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근데 불박차 좀 빨라 보입니다. 이곳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인데 속도 위반 사고, 즉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로 나오면은 그때는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20km 초과가 아니면은 그때는 불박차가 피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박차 운전자는 사고 나는 걸 봤으면은 가해 차량이다 피해 차량이다 그걸 정해줘야지 왜 속도를 알아야 됩니까? 속도에 따라서 81이면은 제가 가해 차량, 79면 제가 피해 차량, 그 말이 맞나요? 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먼저 경찰관이 속도에 따라서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고 피해 차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하는 속도 위반이라는 것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12가지 예외 사유가 있죠. 12대 중과실이 있죠. 그중에서 속도 위반 사고가 있습니다. 속도 위반 사고는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해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범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경찰관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제한 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80km까지는 괜찮다. 속도 위반을 처리하지 않는다. 근데 80일부터는 속도 위반 사고가 돼갖고 12대 중과실이다. 당신은 중과실. 저쪽은 진로 변경할 때 옆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않은 일반 과실. 일반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합니다. 경. 저쪽은 가볍고 불박차는 무겁고 그러니까 무거운 쪽이 가해 차량이 되는 거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속도에 따라서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이 달라진다는 것은 한쪽은 중과실, 한쪽은 일반 과실, 경과실이니까 중과실이 가해 차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판단이 있죠.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은 더 많이 잘못한 쪽이 가해 차량이 되는 거고요. 덜 잘못했거나 잘못이 없는 쪽이 피해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과실비를 살펴보도록 하죠. 불박차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도 시속 80 근처는 된다고 그래요. 신호등 있는 곳을 통과하지요. 이때 저쪽에 차 나오는 게 보입니다. 멀죠? 골목에서 차가 나와요. 우회전으로 나옵니다. 우회전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천천히 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 가장자리 3차로 돌아야 되죠. 근데 3차로는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3차로 갈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2차로로 가야 됩니다. 저 차가 당연히 2차로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이때 1차로까지 들어오는데요. 차선이 하나, 두 개, 조금 더 됐죠. 그러면은 16m, 20m 될까요? 상대차는 천천히 들어옵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대각선적으로 들어옵니다. 불박차는 직진입니다. 불박차가 시속 60으로 왔다 하더라도 두 차의 속도 차이는 시속 50은 됩니다. 2초 만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제한속도 지켰더라도 저걸 어떻게 피해? 난 못 피해. 불박차는 난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로로 들어와야 될 차가 1차로까지 쭉 들어왔으니까 100대 0이다. 속도에 무관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차가 우회전할 때 제일 바깥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지요.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차도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차가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저 차가 만일 내 앞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1차로까지 들어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올 것 같으면 빵 하고 그 차가 안 들어오면 내가 지나가고 그 차가 들어오면 내가 멈췄으면 그럼 사고 안 났죠. 아, 저 차는 2차로까지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한 거. 그게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불박차의 잘못과 상대차 잘못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불박차가 과속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회전할 때는 제일 바깥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는 한 칸 한 칸씩 해야 됩니다. 우회전에 들어왔다가 1차로에 차가 없을 때 그때 들어와야 되죠. 깜빡이 미리 켜고. 근데 상대차는 대각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상대차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흰색 차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됩니다. 더 많이 잘못한 차. 다만 불박차 잘못이 더 적지만 불박차가 속도 위반, 제한 속도 20km 초과로 나오면은 피해 차량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각선으로 쑥 들어온 차 70,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린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밑에 있는 거 안 보일 때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와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은 20톤 트레일러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 3차로에서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이거 잠깐만 아이고 아하 이쪽 차랑 또 부딪히고 아이고 하하. 이번 사고는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3차로를 달려오던 승용차가 뒤쪽에서 트레일러 앞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앞쪽으로 들어오는데 트레일러가 못 보고 부딪힌 거죠. 그리고 2차 사고까지 이어졌는데요. 승용차는 아니 내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내가 들어오고 못 봤어요 라고 하고 트레일러 운전자는 못 봤어요. 아 블랙박스에 다 있는 거 보이잖아요. 아 내 눈에 안 보였어요. 결국 승용차 쪽에서는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 브레이크를 못 잡았으니까 트레일러에 잘못이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트레일러 운전자는 아니에요. 저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거기서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전 잘못 없어요. 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수는 몇 대 몇일까요? 트레일러 운전자는 안 보였다고 그러는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입니다. 왜 안 보였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트레일러 운전석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의 트레일러와 승용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승용차 지붕이 트레일러 범퍼보다 조금 위에 있네요. 운전석보다 훨씬 위에 있죠. 트레일러 운전석의 높이가 2.4m라고 합니다. 승용차는 지붕까지 2m 안 됩니다. SUV 차량은 2m 되지만 그러면 트레일러 운전자는 승용차보다 훨씬 더 위에서 운전할 때 어디를 보나요? 고속도로는 차가 빠르죠. 차가 빠를 때는 멀리 봐야 됩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저 앞에 가는 차, 저 앞차의 안정거리를 유지하면서 혹시 옆에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앞쪽을 보죠. 앞쪽을 보는데 승용차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바로 밑에서 들어왔어요. 위에서는 멀리는 보이지만 바로 밑에는 안 보입니다. 바로 사각지대죠. 게다가 또 트레일러의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보다 상당히 앞쪽에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 운전석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앞뒤가 넓어 유리창하고 좌석하고 넓습니다. 블랙박스는 유리창이 장착되죠.
그 유리창하고 운전석하고 거리가 1m가 넘는답니다. 따라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나는 안 보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등잔 불빛이 옆으로 퍼지긴 하지만 바로 밑에는 어둡잖아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한편 트레일러에게 시비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제일 바깥 차로로 가야 되는데 왜 3차로를 놔두고 2차로로 갔느냐? 그것은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일러가 2차로가 아닌 3차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조금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트레일러 앞으로 쑥 들어왔다. 2차로에서 3차로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죠? 트레일러가 3차로에 있었어도 옆에서 슬며시 들어오면 안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트레일러가 왜 2차로 가고 있었느냐? 그것은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트레일러는 아마 다른 트럭, 느리게 가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 들어왔는데 앞에 트럭이 또 하나 있으니까 저거 마저 지나친 다음에 3차로 들어가야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트레일러에게 지정차로 위반에 시비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승용차는 트레일러가 나를 보겠지. 그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앞에 가는 트레일러를 뒤에서 쑥 들어가는 거. 그것도 일종의 칼치기잖아요. 앞에 오던 차가 들어오는 거 그걸 왜 못 봤느냐. 그럴 때는 트레일러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트레일러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슬그머니 들어오면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피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빵 해줄 수도 없고 트레일러로서는 부딪힌 다음에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편 승용차 운전자는 나는 큰 차의 특성을 몰라요. 큰 차의 특성 모르면 그 앞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여러분들 앞으로 큰 트럭, 큰 버스 옆으로 들어갈 때는 여유를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크면 안 보여요. 이번 사고에서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 왜 큰 차 운전했어? 등잔 밑에 오던 왜 큰 차 운전했어? 그게 잘못일까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트레일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승용차 그 옆으로 슬며시 들어온 거 그게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가 1, 2, 3차로 중에 2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1차로에서 조금 앞에 가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오고 들어왔고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아서 피해보지만 결국은 부딪힌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해 차량의 영상인데요. 시속 60도로고요. 여기에서 갑자기 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썼으니까 망정이지 헬멧 안 썼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기서 깜빡이도 않고 갑자기 들어온다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보험에서는 이번 사고는 70대 30이에요. 오토바이도 30%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좀 양보해 주죠. 90대 10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대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박 차량과 약 10여 미터 간격을 두고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깜빡이를 켜져 갑자기 90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3차로 피해보지만 자동차가 3차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부딪힌 사고.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그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그렇게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브레이크 잡아봐도 그 차가 앞으로 간 게 아니고 90도로 꺾어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반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100대 0은 없다고 합니다. 왜 100대 0은 없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같은 방향끼리 같은 차의 사고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끼리의 진로병리중 사고는 100대는 없다. 원래가 70대 30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많이 억울하면 90대 10까지 해주겠다. 이것은 늘 보험사가 주장해 오던 태도죠. 상대차가 어디서 꺾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한속도 60도로인데요. 가해 차량 2차로 똑바로 가고 여기 지나더니 오른쪽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골목 들어가서 여기서 꺾습니다. 여기서 꺾으면 거의 90도죠. 여기서 꺾고 소리가 나죠. 결국 꺾을 때는 모르고 꺾고 꺾는 순간 뒤에서 끽 소리가 납니다. 이 차가 꺾으면서 끽 소리 나면서 그러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꺾는 순간 자동차가 꺾는 순간 불박차가 꺾는 순간 오토바이는 그때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시속 60으로 달릴 때는 약 30m의 정지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여 m 간격을 두고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럴 때 보험사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전방 주시를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안전거리라는 것은 같은 차로끼리 예컨대 풀박차가 2차를 가고 있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2차로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앞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제동했다 그러면 그래서 사고 났다면 그때는 오토바이가 앞에 가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오토바이 잘못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1차로 가고 있었고요. 오토바이는 2차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차로예요. 다른 차로에는 안전거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풀박차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려면 미리 들어갔어야죠. 미리 깜빡이 켜고 2차로 들어가서 한 칸 한 칸씩 들어갔어야 되죠. 그런데 1차로 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갑자기 꺾으면 오토바이로서는 예상을 못하죠. 그런데 이 사건 후방 영상이 없습니다. 후방 영상이 없기 때문에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가 저 멀리 있었는데 과속으로 달려와서 그래서 못 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고 상황에 대해서 조사가 다 됐고요. 사고 현장 양도를 보면은 보세요. 나란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고 있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꺾고 들어온 거. 경찰관이 양쪽 말 듣고요. 현장에 조사하고서 만든 사고 현장 약도입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 말이 그대로죠. 경찰이 조사한 내용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과 일치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예상도 못했고 갑자기 들어오는 차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100대 0이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오토바이에게 꼬투리 잡힐 거리가 하나 있어 보입니다. 뭘까요? 이것들은 1차로, 2차로, 3차로입니다. 오토바이는 어디로 가도록 돼 있나요? 제일 바깥 차로인 3차로로 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3차로에 차들이 쭉 주차돼 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몸집이 작으니까 3차로에 남은 공간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왜 2차로로 왔느냐? 3차로로 왔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지정차로 위반이다. 그것이 오토바이 잘못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토바이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차로로 가야만 됐어요. 지금은 오토바이도 2차로로 가도 되고 3차로로 가도 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행한 거 잘못이 아닙니다. 결국 이번 사고 오토바이에게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결국 이번 사고는 1차로 쭉 가다 갑자기 90도로 꺾고 들어온 상대차의 전적인 과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택가 골목길에 일방통행로 참 많아졌는데요. 불박차는 정상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역주행해온 오토바이랑 부딪힌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자, 조그만 교차로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못 가고 똑바로 가야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직진을 통과하는데 와! 아이고!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네요. 4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일방통행로에서 그렇게 역주행으로 달려나면 어떡하란 얘기냐. 역주행 지시 위반이다. 오토바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들어왔다. 나는 역주행으로 들어올 차가 있을 것을 전혀 예상 못했다. 내 잘못 없다. 100대 0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오토바이 측에서는 물론 내가 역주행으로 온 건 잘못했어요. 게다가 사람도 많이 탄 것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항상 조심해야죠. 이번 사고 불박차도 30%의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차는 역주행이고요. 불박차는 정상대로 가고 있었는데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왼쪽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좌회전 금지 설치돼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즉 진입 금지죠. 불박차는 여기서 우회전하든가 아니면 직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불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죠. 불박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좌회전 금지죠. 그리고 저 앞에 진입 금지 있죠. 진입 금지 돼 있는데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역주행 지시 위반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앞에 보죠. 파란 표지판 있죠? 거기에 일방통행 돼 있습니다. 일방통행 돼 있으면은 오른쪽에서는 또 역시 들어오지 말라는 진입금지 표시가 바닥에 있고 또 입간판도 있습니다. 진입금지.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느냐? 왜 지시를 어겼느냐? 빨간불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측면에서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불박차는 정상대로 가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왔으니까 빨간불에 신호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100대 0이다. 불박차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불박차가 신호받고 정상대로 직진하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리더라고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100대 0이에요. 이번 사고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들어가는데요. 이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이 비춰지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진입금지,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올 거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밤에 한 줄기 불빛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보였을 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 100대 0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는 다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신호등 없는 미니 교차로입니다. 여러분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100% 지켜지던가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가야 돼요. 투웨이가 아니고 원웨이입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들어온 차가 있어요. 그 동네 처음 와서 잘 몰라서 또는 그 동네 살지만 저쪽으로 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차 안 올 때 좀 얼른 지나가야지. 그런 차들이 가끔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많아요. 오토바이도 제법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죠.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예컨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어떤 차가 역주행으로 달려왔다. 시속 100km 달렸다. 그런 건 못 피하죠. 하지만 이곳은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의 미니 교차로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지날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첫째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는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박차 일시정지 했나요? 자, 불박차 가고 있는데요. 불박차 가고 있죠. 그런데 왼쪽 건물에 가려서 왼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죠. 여기서 잠시 멈췄더라면 여기서. 그리고 왼쪽 보는 김에 가끔 역주행 오는 오토바이들도 있으니까 혹시에 대비해서 오른쪽 한번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주행 오토바이가 잘못했어요. 게다가 사람을 4명이나 태웠으니 위험상에서 빨리 피하지도 못하잖아요.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역주행 오토바이 80,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불박차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권을 뽑아서 나가는 곳도 있고요. 하이패스 구간은 쭉 가면 되죠. 통행권 뽑는 곳은 차들이 천천히 가서 하나씩 뽑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차가 앞으로 쭉 빠져야 되는데요. 빠질 줄 알았던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도 하이패스 구간이 있고요. 여기 하이패스 구간인데요. 네, 앞차가 잘 가서 브레이크 잡더니 아이고 어허, 쭉 빠질 줄 알았는데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추네요.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 30으로 돼 있죠. 제일 백가차로는 하이패스 구간에 시속 5km로 돼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것은 화물차들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곳인데, 그런데 앞차 승용차였죠. 불박차도 승용차였습니다. 승용차니까 시속 30보다도 오히려 빠른 속도로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앞차 갑자기 멈추니까 불박차는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앞차를 들이받았는데요. 그런데 자칫 잘못했더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박차 뒤에 이딴만한 차가 있었어요. 자, 불박차 뒤에 커다란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네, 저 차가 브레이크 잡는데 저 큰 트럭이 앞부분이 쑥 내려갔다가 꿀렁하네요. 급제동이란 얘기죠. 급제동하지 않으면 저렇게 꿀렁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일 앞에 가는 차가 급제동했고 불박차가 그 차를 들이받았고 뒤에 돈 트럭은 겨우 멈췄고. 뭐라고요? 내가 급제동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통행권을 뽑아야죠. 저 통행권 뽑으려고 멈춘 거예요. 여기는 하이패스도 되고 통행권도 되고 둘 다 되는 곳이에요. 아하, 톨게이트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군요. 하이패스만 되는 곳, 통행권 뽑는 곳,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이곳은 아주 특이하게 통행권도 뽑고 하이패스 되고.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잘못 생각한 거죠. 앞차는 나는 통행권을 뽑기 위해서 멈췄는데 나를 들이받았으니까 뒷차가 100% 잘못이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몰랐어요. 통행권도 뽑고 하이패스 되고 둘 다 되는 거 몰랐어요. 그래도 그렇지 앞차를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해요?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야 돼요.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제일 바깥차로, 제일 바깥 통로는 주로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죠. 그러나 화물차만 전용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도 갈 수 있습니다. 화물차들 중에 하이패스가 장착된 것도 있고 아닌 차도 있고, 그러니까 통행권을 뽑기도 하고 하이패스로 그냥 나가기도 하고. 이런 곳에 대체로 제한속도 시속 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거운 자동차 못 가게 하려고, 자동차 무게 재려고, 무게를 재려면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제일 바깥차로요. 여기에서 화물 적재 차량은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화물 적재 차량만 가라는 건 아니에요.
화물을 실은 차는 여기로 가라는 거죠. 바닥에 보세요. 시속 5k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돌 위험, 서행, 또 왼쪽에도 시속 5km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다른 하이패스 차로처럼 그냥 빨리 가다가는 앞에 차가 멈추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시속 5km로 가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앞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죠? 시속 30보다 더 돼 보입니다. 한 시속 한 40 또는 조금 더 돼 보이는데요. 앞차도 빠르게 가고 블박스도 빠르게 가고 가다가 이때 브레이크를 잡는데요.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멈출 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8m 될까요? 시속 40을 좀 넘어 보이는 차가 8m 만에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차는 멈춰야지 마음을 먹고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8m에 멈출 수 있지만 그런 블박차는 앞차 브레이크 등을 보고 멈추기 때문에 도저히 정지거리가 안 나오는 거죠. 앞에 보니까 통행권 자동 발행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서 통행권을 뽑기도 하고 하이패스 있는 차는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스 안에는 사람이 없고 앞차는 통행권을 뽑기 위해서 멈췄다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게 고속도로에서 멈춘 건데 왜 시비냐? 난 잘못이 없다. 앞차는 이유가 있어서 멈췄습니다. 블박차는 앞차가 갈 줄 알고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앞차가 쭉 빠져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들이받았습니다. 100대 0이어야 될까요? 앞차는 이유가 있어서 멈춘 거고 블박차는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들이받은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앞차가 어떻게 멈췄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바로 옆 통로는 하이패스 구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통행권을 뽑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의 차들 어떻게 지나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왼쪽 차로는 통행권 뽑아야 돼요. 저쪽에 하이패스를 쭉 가는데 이 차들 어떻게 하나요? 천천히 가죠. 천천히. 하이패스 전용 차로는 브레이크 등이 안 돌아요. 그 쭉 갑니다. 그런데 옆에 통행권을 뽑아야 되는 데는 통행권 뽑기 위해서 미리부터 속도를 줄이면 천천히 갔죠. 근데 앞차는 마치 하이패스 장착 차량처럼 쭉 빠질 듯이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았죠. 갑자기 브레이크 잡은 거. 저 차가 브레이크 등 켜지고 멈출 때까지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블박차 뒤에 오던 덤프트럭 으이구 하면서 멈췄어요. 급제동입니다. 안전거리도 지켜야 되지만 급정지, 급제동도 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19조 1항에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19조 4항에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급제동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차 위험한 상황인가요? 앞에 누가 뛰어들었나요? 그거 아니죠. 통행권 뽑기 위한 거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통행권 뽑아야 되지요. 하지만 통행권을 뽑으려면 옆에 가는 차들처럼 천천히 가면서 뽑아야죠. 빠르게 통과할 것 같다가 팍 멈춘 거. 그것은 결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통행권을 뽑을 수도 있고 하이패스도 될 수 있고 두 개가 다 되는 통로이지만 앞차는 통행권을 뽑기 위해서 멈춘 거지만 그러나 급하게 멈춘 거. 그게 앞차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뒷차 80, 통행권 뽑기 위해서 급하게 멈춘 앞차 20으로 보입니다.